저는 아이폰 16 프로 쓰다가 갤럭시 S25 기본형 쓰다가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로 넘어왔습니다. 제가 왜 엣지를 샀을까요?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저같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S 기본형 넘어왔을 때 그 가벼움은 정말 좋았어요. 근데 화면 크기가 살짝 아쉬웠었거든요. 이 엣지가 출시하고 나서 딱 그 중간을 채워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. 그래서 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화면 크기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케이스라는 변수가 한 가지 등장을 했는데요. 엣지 자체가 워낙 얇고 가볍다 보니 생폰으로 써야 그 맛이 살지라고 싶었지만 카툭틱 때문에 또 그게 쉽지는 않았고, 갤럭시 엣지가 부피 자체가 기본형보다 크다 보니까 케이스를 끼웠을 때 무게가 증가하는 폭이 생각보다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. 제가 실제로 S25 기본형의 케이스를 낀 무게랑 비교를 해보니까 엣지에 케이스를 씌우면 오히려 10g 이상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결국 엣지의 가벼운 무게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생폰으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초경량 케이스를 써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. 케이스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요. 이 점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고려할 만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. 디자인하고 그립감 그리고 무게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자면 엣지 5.8mm로 얇긴 정말 얇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이 엣지라는 이 얇은 두께에서 오는 게 저는 큰 장점으로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얇기가 얇아서 생긴 단점도 있었어요. 좀 그립감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핸드폰 자체가 좀 커지고 그립감도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케이스를 끼우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. 그립감도 훨씬 더 나아지고 카툭튀도 가려지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근데 또다시 반복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. 케이스를 끼우면 무게가 또 늘어나서 가벼운 무게라는 엣지의 핵심 장점이 다소 상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. 정리하자면 엣지를 사는 이유인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 중에서 얇은 두께는 저에게 큰 메리트는 아니었고 오히려 그립감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요. 가벼운 무게는 이건 확실히 장점이긴 한데 그립감 보완 및 카툭튀 보호를 위해 케이스를 끼우면 그 장점이 다소 퇴색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살짝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감안해도 큰 화면을 이 정도 무게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. 디스플레이 자체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. 6.7인치의 시원시원한 화면 크기가 정말 좋았고요. 이건 갤럭시 S25 플러스급에 해당하는 그런 화면 크기고요.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할 때 확실히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달랐습니다. 큰 화면이 역시 최고다, 이거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. 그리고 재밌는 점은 엣지 자체의 무게는 163g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케이스를 끼우면 대략 180에서 190g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화면 크기 대비해서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밀도가 낮게 느껴져서 체감상 느껴지는 무게 자체는 조금 더 낮다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이 부분은 살짝 의외의 만족 포인트였습니다. 그리고 해상도는 기본 설정이 FHD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QHD 플러스로 설정하면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. 하지만 저처럼 둔감한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거든요. 오히려 저는 FHD 플러스로 설정을 해두고 배터리 타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져가는 편이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설정, 디스플레이, 화면 해상도 메뉴에서 쉽게 해상도를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효율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AP 성능 및 발열인데요. 갤럭시 엣지에는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들어가 있는데요.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간 AP와 동일한 부분입니다. 근데 솔직히 저 같은 라이트 유저에게는 좀 살짝 과분한 성능이긴 해요. 웹서핑, 유튜브, 카톡, 간단한 업무 앱 정도 돌리는 데는 살짝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AP의 전력 효율성이 좋고 라이트 모드를 키더라도 성능을 적절히 제어하면 배터리를 더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이었어요. 성능은 좋고 그리고 배터리는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고사양 AP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. 고사양 게임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적인 배터리 세팅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. 발열은 솔직히 살짝 생폰으로 쓸 경우에는 느껴지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또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케이스를 끼우면 또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. 약간 케이스 만능설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엣지로 고사양 게임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배터리 용량 자체가 게임 돌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발열 관리 측면에서도 아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 올라오는 점은 있다는 점,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울 것 같아요. 엣지로 게임할 거면은 이거는 별로 안 좋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. 내가 게임을 자주 하는 그런 사용자라면 S25 플러스나 울트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다음은 카메라입니다. 자,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. S25 엣지가 기본형에서 렌즈 구성이 한 가지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일부 카메라는 울트라급 센서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화질 자체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.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막 줌을 당겨서 찍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일상 스냅이나 음식 사진 등 카메라를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저 같은 사용자들에게는 저는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접사 모드도 굉장히 유용을 했고요. 그리고 얇은 두께 때문에 이 카툭티가 2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케이스로 커버를 해야겠죠.
하지만 어쨌든 카메라 성능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. 오히려 만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? 물론 울트라가 더 좋긴 합니다. 배터리, 이 엣지라는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려하시는 부분이 이 배터리일 것 같아요.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은 3900 정도로 갤럭시 S25 기본형보다도 좀 더 낮은 편인데요.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배터리 타임도 체감상 기본형 대비 약 5%에서 최대 15% 정도 짧다고 느껴졌어요. 다만 이 부분은 배터리 학습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. 하지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헤비 유저라면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울 거라고 봅니다. 다행히 저처럼 사무실이나 집에서 수시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점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충전 속도는 기본적으로 25W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. 플러스에서는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 반면에 약간 다소 낮은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점은 배터리 용량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0%부터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그렇지만 기왕이면은 배터리 용량이 낮은 만큼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도록 45W 충전을 넣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. 차기작에서는 아무래도 플러스나 울트라급으로 충전 속도를 넣어주면 그 부분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다음은 가격인데요. 이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물론 이 포지셔닝 자체가 저 같은 특수한 사용자를 위해서일까?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을 떠나서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 사이에 어딘가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저는 가격 자체보다 출시 시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다른 S25 시리즈와 같이 출시를 했었으면 선택지가 조금 더 명확했을 텐데 말이죠.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최소 120만원 후반대에서 512기가 모델까지 구매가 가능했을 텐데 이거 예약을 놓치고 구매를 하시기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가격입니다. 솔직히 울트라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?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SKT 통신사 터지고 나서 성지나 이런 곳에서 엄청 싸게 풀린다고 하니까 나름 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요. 발품을 팔아보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급제를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이렇습니다. 갤럭시 엣지의 어필 포인트는 정말 확실했어요. 큰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벼운 무게, 그리고 이 얇은 두께와 무게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짧은 배터리 타임. 근데 이런 장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만족도가 있는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나는 화면이 큰데 무거운 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의외로 갤럭시 울트라를 쓰시다가 무게 때문에 손목이 아파서 엣지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인터넷에서도 그런 후기가 종종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200g이 넘는 핸드폰에 케이스까지 씌우면은 240g에서 250g까지 육박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70g, 80g 정도의 무게 차이는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에서 확실히 엄청나게 체감이 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엣지가 이 아이폰의 에어 라인업과 같은 경량한 모델보다 먼저 출시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번 기회에 갤럭시 S25 엣지가 선방을 해가지고 차기작인 S26 엣지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배터리 용량만큼은 조금 더 늘려서 출시해준다면 저는 또 바랄 거 없이 바로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엣지 포지셔닝은 확실한 제품이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 제품의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특정 니즈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진짜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가진 핸드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로띠였고요. 이상 엣지를 사용을 해봤고요. 좀 더 길게 사용을 해보고 롱텀 사용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.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가.